조직이 되지. 그지? 자, 간이 있어. 간에서 조금만 떼. 그러면 간 조직이 됩니다. 위 점막이 있으면 위 점막을 조금만 떼면 위 점막 조직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 조직들이 모이게 되면 하나의 기관이 됩니다. 조직이 모여서 자,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형태의 생물의 일부분이 바로 우리가 기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유한 형태라는 얘기 간의 모양이 있잖아. 위의 모양이 있고 대장과 소장의 모양이 각각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기관들이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뭐를 이루냐면 하나의 개체를 이룹니다. 자, 개체라고 하는 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체. 뭐 생명체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뭐 사람이 있고 개도 있을 거고 돼지도 있을 거고 다양한 이런 개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쪽으로 가는 것도 기억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뭐냐면 개체가 있어. 사람 생각하면 돼. 사람의 여러 가지 기관이 있지? 그제? 위, 그다음에 또 간도 있고. 그러면 기관에서 하나의 조각을 떼내면 그 조직이라 그래. 자, 조직에서 이제 세포가 그 조직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작게 들어가자면 이 세포 안에는 또 굉장히 많은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얘기를 보는데,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세포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소포체도 있고 리보솜도 있고 골지체도 있고 뭐 미토콘드리아 뭐 그다음에는 리소좀을 비롯하여 다양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는데 일단 지금 정리되어 있는 내용보다 좀 더 자세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세요. 일단 이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여기가 공통적인 어떤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선 차이점은 엽록체와 세포벽은 어디에만 있는 거냐면 식물 세포에만 있는 게 엽록체와 세포벽이야. 자, 일단 공통적인 얘기부터 해야 되겠죠? 맨 가운데 있는 애가 이제 뭐냐면 핵이에요, 핵.
세포의 핵. 자, 일단 세포의 핵은요. 자,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해 줍니다. 조절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뭐와 뭐로 돼 있냐면 핵은 염색질하고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염색질과 인. 이 염색질 안에 이제 DNA가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핵 안에는 뭐를 저장하냐면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죠. 그게 뭐냐면 DNA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막 구조인데 핵막이 있어요. 핵막. 그래서 핵막은 이중막을 이룹니다. 외막도 있고 내막도 있고. 근데 이제 세포의 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전 정보의 저장이니까 이 염색질이 제일 중요하죠. 자, 염색질은 DNA가 있어요. 이중 나선 구조라고 그랬죠. 그지? 자, 이중 나선 구조의 DNA가 있는데 여기에 그 DNA들이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로 이렇게 꼬여져 있어요. 그럼 이제 걔네들이 이렇게 꼬여져 있으면 그냥 지네들끼리 꼬은 게 아니거든. 그 안에 뭐야 접착체처럼 뭐가 있어야 돼.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하냐면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그래. 알겠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X, Y 염색체라 그러잖아. 그지? 걔네들 모양이 X, Y처럼 생겼어. XX처럼 생기고.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 염색체가 별게 아니라 이 염색질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염색질 안에 있는 거. 알았죠?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도 이제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리보솜이라고 했어요. 리보솜. 여기 보면 리보솜은 이런 애들이 다 리보솜이에요. 알았지? 이렇게 돼 있는. 뭐 깨알처럼 막 돼 있는 애들 있잖아. 이걸 전부 리보솜이라고 해요. 그래서 리보솜은 얘는 바로 세포의 주요 기능이죠.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이 뭐에 해당하냐면 리보솜이에요. 그래서 얘는 리보솜 RNA라는 애가 있어요. 이거하고 뭐 다른 단백질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세포의 대부분의 기관이 막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막이 없어. 중요한 내용이에요. 막이 없어. 자, 단백질을 합성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단백질을 합성해서 밖으로 내보내야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막이 있으면 좀 거추장스럽겠지. 막을 뚫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막이 없어. 그래서 얘는 어디에 존재하는 거냐면, 자, 일단은 세포질에도 있어요. 세포질. 세포질이라고 하면 어디가 세포질이냐면 이런 데가 다 세포질이야. 알았지? 이런 소기관들을 빼놓고 나머지 애들을 다 세포질이라고 그래요. 세포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냐? 소포체야. 여기 소포체. 여기가 소포체거든. 이 소포체 면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세포질과 소포체
면에 존재. 그게 리보솜이야. 그렇다면 이건 이제 소포체라고 했어요. 자, 일단 뭐 리보솜이 소포체 면에도 있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소포체는 물질을 합성하고 물질의 합성과 수송과 관계되어 있는 애가 소포체예요. 그 다음엔 이게 관 모양 있죠? 관 모양의 막이 연결된 구조인데 소포체는 어떠한 그 막이냐면 단일막이에요. 단일막. 아까 핵은 이중막이었나? 외막과 내막으로 돼 있다고 그랬지? 그지? 근데 여기서는 단일막의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소포체에서는 물질 수송의 통로로 작용하는 것이 이제 소포체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골지체. 자, 물질의 수송. 자, 골지체는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는 부분이 골지체. 알겠지? 이 골지체인데, 이 골지체는 이제 세포 안과 밖의 물질의 수송이랑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물질의 수송인데, 얘가 이제 단백질, 지질, 세포 밖으로 분비한다. 자, 그래서 골지체는 이와 같이 물질의 수송과 관련이 되어 있는 애들이고요. 얘도 막은 단일막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 소기관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자, 이 미토콘드리아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이제 세포 호흡이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세포 호흡이라 그러면 뭐 이런 거죠. 뭐 화학 에너지를 또 다른 화학 에너지로 이렇게 바꿔주는 게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뭐 이런 거지. 화학 에너지라는 게 이제 포도당 같은 거. 여기서 화학 에너지는 ATP. 예, 그러니까 포도당을 세포호흡에 사용되어지고 그 포도당이 세포호흡하면서 다시 말하면 연소한다 생각하면 돼요. ATP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ATP는 이제 에너지의 저장 형태예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토콘드리아에서 합니다. 자,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 주로 이중막이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이중막 구조. 외막하고 내막. 자, 이중막이 또 뭐 있었지? 이중막엔 핵이 있었지, 핵. 그치? 막이 없는 데가 있네. 뭐 있죠? 응? 리보솜이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엔 이 재밌는 게 이 미토콘드리아는 내막 안쪽에 보면 자, 자체적으로 DNA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핵에 있는 DNA 말고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DNA가 있어요. 그다음에는 이 안쪽에 또 리보솜도 존재합니다. 알았죠? 안쪽이야. 바깥이 아니라.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이와 같은 애들이 존재하는 게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애죠. 그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 6번째. 6번째는 여기 이제 이런 애들 있죠. 이거 안 돼 있는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게 리소좀. 이런 애들이 리소좀이에요. 알겠지? 자, 리소좀은 뭐냐면은 자, 세포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뭐 물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알았죠? 노폐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해를 해줘요. 그래서 리소좀은 물질을 분해한다. 이제 이 물질이라는 것은 뭐 세균의 이물질, 세균, 이물질을 이 존재하면 이걸 분해해주고, 그다음에 노폐물 이런 것들을 분해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단일막 구조예요. 그래서 흔히 이제 뭐라 그러냐면 세포 내에서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의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은 위라든가 장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바로 세포 내에서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한다. 자, 담당하는 기관이 리소좀이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지금까지 봤던 6가지의 소기관들은 생물이 이제 그 동물하고 식물이 있잖아. 그 동물 세포도 그다음에는 식물 세포도 모두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식물에만 있는 것들, 식물에만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식물에 있는 독특한 게 액포라는 게 있어요. 액포. 자, 내 액포는 화장실 같은 거야, 식물에서. 그래서 얘는 노폐물을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단일막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일단 노폐물이긴 해도 이 노폐물의 대부분은 이제 물이겠죠. 그래서 물을 흡수해요. 물을 흡수를 자꾸 하죠. 그 다음에 영양소, 노폐물을 저장합니다. 이게 액포라고. 그래서 이게 자꾸 커져요. 물을 갖다 흡수하기 때문에 그게 자꾸 커져서 지금 여기 액포가 보이죠? 이게 이제 요만큼이 되는 게 액포라고. 액포인데 얘가 점점 커져요. 다 성장한 그런 그 식물 세포 같은 경우는 액포가 이렇게 많이 커져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커지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자, 그 다음에는 8번째. 엽록체. 자, 엽록체가 뭐 하는 곳이죠? 광합성이에요. 네, 광합성. 광합성을 담당하는 곳이고. 9번째. 세포벽이 있습니다. 세포벽은 세포막을 감싸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세포막은요, 세포가 쪼그라들어도 이 세포막이, 세포벽이 쪼그라들지 않아. 그러니까 세포막은 되게 유동적이야. 알았지? 그 세포벽은 말 그대로 벽이야, 벽. 벽이기 때문에 되게 유동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총 몇 가지의 소기관들을 봤냐면 총 9가지의 소기관들을 봤습니다. 그 중에 6가지는 동물과 그 다음에 식물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애들이고 나머지 3가지는 식물에 있는 애들. 자, 구분해서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특히나 막구조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은 막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게 이중막이냐 단일막이냐 그제 막이 없는 거 하나 있었고요. 그게 뭐였어요? 리보솜. 알았지? 리보솜은 없었어. 그러니까 리보솜 없었으니까 없는 것과 막을 가지고 있대. 이중막이냐 단일막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셔야 되고. 그래서 주요 기관은 전부 다 이중막이죠. 뭐뭐였어? 핵과 미토콘드리아. 알았지? 자, 그러면 세포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이 단백질을 생성하는 데 있습니다. 필요한 물질을 갖다 생성하는 데 있죠. 알겠지?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화학 공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화학 공장. 어떤 물질을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럼 그 물질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돼. 왔다 갔다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세포막이 필요하겠죠. 세포막이 필요하긴 한데 이 세포막이 이 선택적으로 물질을 갖다 이제 투과시켜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세포막을 보게 되면 일단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포막은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포막 구조를 보게 되면 인지지라고요. 단백질. 인지질은 말 그대로 기름이야. 기름이라 보면 돼. 알았지? 그 다음엔 단백질. 자, 인지질 이중층이라 그래요. 인지질 이중층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인지질 자체가 그 친수성과 소수성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먹었냐? 이렇게 생겨먹었어.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분자가. 그래가지고 여기가 친수성, 그다음에 나머지가 소수성. 나머지는 소수성.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세포가 있으면 세포 안과 밖은 뭐로 돼 있을까요? 세포 안쪽과 바깥쪽. 뭐가 있을까? 음, 뭐가 있긴 물이 있지.
우리 몸은 70%가 물인데 뭘 지천은 물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친수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세포 안과 밖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게 이제 세포막이에요. 세포막.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소수성. 자, 소수성은 기름하고 친하고 물하고 안 친하다 이 뜻이야. 그래서 소수란 말을 써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그렸지만 굉장히 아주 작은 부분이라 생각하면 돼. 인지질에서는. 그러니까 이 전체가 기름이죠, 기름. 소수성으로 이렇게 겉을 갖다 이루고 있다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소수면 물과는 안 친한데 뭐랑은 친하지? 기름이랑은 친해. 그러니까 물과 안 친한 애들은 얘들을 잘 왔다 갔다 해요. 기름들을 왔다 갔다 잘 한다고. 지질이겠지, 그지? 지질 같은 애들은 쉽게 빠져나가요. 자, 그런데 자, 단백질 또는 뭐 아미노산 이런 애들은 물과 친합니다. 친수성이. 알겠지? 그럼 걔네들은 못 빠져나간단 말이야. 못 빠져나가니까 이제 뭐를 갖다 만들어 놨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게 막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은 물과는 친한데 기름하고는 안 친해요. 그러면 물과 친한 애들은 일로 못 통과해. 그러니까 일로 나가야지. 그래서 막단백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쪽은 친수성, 이쪽은 소수성. 그런 애들이 물질을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투과한다는 그런 말을 씁니다. 선택적 투과성.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과 그다음 막단백질은 결국 이 세포막에서는 선택적으로 물질을 투과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뭐 막을 통하든 아니면 막단백질을 통하든 물질이 이제 이동하는 원리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물질이 이동하는 원리야. 일단은 투과하는 곳은 세포막입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투과하는데 자, 친수성은 어디를? 막단백질. 소수성은 세포막, 인지질 이중성을 투과한다. 그랬을 때 물질이 이동하는 원리는 첫 번째가 확산이야. 확산. 자, 확산은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퍼져나가는 거야. 알겠지? 퍼져나가는 거. 뭐 여기 이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에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뭐 점심을 또 이상을 먹어가지고 진한 방구를 꼈어. 자, 그럼 걔가 어때? 스물스물 퍼져나가 안 퍼져나가? 퍼져나가. 자, 방구의 성분은 메테인이 주성분인데 메테인이 냄새는 안 나. 냄새 나는 건 딴 것 때문에. 뭐 암모니아라든가 다양한 애들이 이제 방구를 통해 나온단 말이야. 그럼 걔네들이 이 공간에 없다가 이렇게 여기 생겨버렸으니까 쓱 퍼져나가. 그 분자들의
분자들의 그 밀도 뭐 또는 뭐 분자량 있죠. 무거운 질량 가지고 있는 가벼운 질량 가지고 있는 있을 거 아니야. 전혀 관계가 없어. 무조건 기체들은 퍼져나가. 자, 그런 걸 확산이라 그래. 자, 그러면 이쪽에 없던 애가 내 몸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농도가 진해. 그래서 농도가 묽은 곳으로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런 걸 우리가 확산. 따라서 여기서 보게 되면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해 가는 게 바로 확산이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거 막 똑같아요. 그런데 단지 인지질 이중층은 뭐냐면 이런 애들 물과 안 친한 애들 우리 나중에 이제 화학을 좀 더 배우다 보면 무극성 분자라 그래요. 물과 안 친한 애들, 물에 녹지 않는 애들. 그래서 이제 산소의 농도, 이거 농도 표시거든. 이쪽이 커요. 그러면 산소의 농도가 작은 쪽이 세포 안입니다. 그러면 산소는 이런 식으로 농도가 큰 쪽이 작은 쪽으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쉽게 들어갈 수가 있죠. 왜? 산소가 물에 잘 녹지 않는 애야. 다시 말해 소수성이에요. 자, 그래서 크기가 매우 작고 기용성, 지질 입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수성. 소수라는 게 뭔지 알겠죠? 물과 안 친하다는 얘기고 친수라고 하는 건 물과 친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O2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페포하고 모세혈관상에서 이름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제? 페포가 있으면 모세혈관에 뭘 공급해줘야 돼? 산소.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을 통해서 생성된 건 다시 이산화탄소가 페포로 들어오면서 밖으로 빼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막단백질에서 이제 또 추가되는 애들. 이 포도당 설탕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포도당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이 막 단백질을 통해서 투과를 하게 되는데 이동을 하게 되는데 포도당의 큽니다. 세포 밖이 큰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포도당은 이제 녹말 같은 거 먹으면 뭐 먹으면은 소화가 된단 말이야, 얘들아. 생물은 지겹지? 응? 생물이 지겹지? 푸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줄줄줄. 생물 되게 재밌는데 신비롭지 않아 이거? 이게 저 신이 만들었잖아. 신이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해놨겠지. 자, 포도당의 농도가 크고요. 그 다음엔 포도당의 농도가 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소화를 해요. 소화를 하게 되면 포도당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녹말이 분해돼서 포당이 될 거니까. 그럼 이제 어디를 흐르냐면 혈장을 흘러요. 혈장. 알았어요? 혈장을 흐르다가 뭐 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해 주는데 흐르다가 이제 각각 조직 세포 안으로 이런 애들을 막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도당은 극성, 다시 말하면은 친수성이기 때문에 얘들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에 들어갑니다. 자, 전기를 띤 애들 당연히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다음 분자의 크기가 큰 애,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포도당이 조직세포로 확산되어 들어가는 게 대표적으로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삼투라는 걸 좀 볼 텐데요. 삼투 현상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삼투 현상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이. 자, 이런 식으로 물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이게 반투막이에요. 반투막. 자, 반투막은 왜 반투막이라는 얘기를 하냐면 반만 투과해. 반만 투과하다는 얘기는 용매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 용질이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투막이라 그래. 반투막. 알겠지? 그래서 이 반투막 안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용액을 집어.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용질은 퍼져나가려 하겠어? 안 퍼져나가려 하겠어? 용질은 퍼져나가려 그러는데 반투막에서 용질이 못 나간다며.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서 물 쪽에서 용액 쪽으로 이렇게 물이 이동해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겠다 반투막이. 그지? 그래서 이런 물이 이동해 간다. 그래서 물이 이동해 가는 이런 현상을 삼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결국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한 묽은 용액이죠. 좀 없잖아 용질이. 여기에 반해서 요 안에 있는 용액은 자, 안에 있는 용액은 진한 용액이 되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정신 차리고. 자, 오늘 유독 좋네. 그래서 묽은 용액에서 자, 반토막을 사이에 두고 진한 용액 쪽으로 이렇게 물이 이동해 가는 현상을 삼투 현상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물이 이동하지 않는 건 아니야. 이렇게 물이 이동을 해. 반토막 사이에. 근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물이 더 많은 거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삼투 현상.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삼투 현상은 어떤 애들이 있냐면 김치. 김치 알죠? 김치? 자, 김치 담을 때 그 배추를 숨을 죽이는 건 알아요? 몰라요? 그 배추를 숨을 죽여야지, 숨. 그러니까 이제 뻣뻣하잖아, 배추가. 그래서 소금물 같은 데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 소금을 뿌리게 되면 이게 숨이 죽어요. 뻣뻣한 게 좀 야들야들해지는 거죠. 너무 오래 있으면 이제 묽어집니다. 그러니까 뭐야, 뭐 이게 어떻게 해야 돼? 무르다? 아, 우리나라 말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는 거야. 알겠지?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소금물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랬죠? 겉에가 소금물이야. 그럼 겉에가 소금물이면 이게 진한 용액이고 배추 안은 묽은 용액이 될 거니까 배추 안에서 밖으로 물이 빠져나오면 묽은 용액 진한 쪽으로 물이 빠져나오니까 배추가 이제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탱탱한 건 뭐 때문이야? 수분 때문에 그렇게 됐어. 근데 물이 빠져나오니까 흐물흐물해지겠죠. 김치 뭐 이렇게 되고요. 아니면은 또 뭐 역삼투. 역삼투는 뭐냐면 이 진한 용액에다가 이렇게 힘을 줘요. 힘을 주게 되면 진한 용액에서 묽은 용액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 역삼투라 그래.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에 갔어. 바다에 갔는데 우리가 먹는 물 있잖아. 먹는 물. 자, 먹는 물은 소금물 못 먹죠. 그치? 바닷물을 못 먹어. 그치? 그런데 바닷물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바닷물을 기계를 이용해서 짜요. 그럼 뭐만 나오냐? 물만 나와. 알겠어? 그런 걸 역삼투라고 해요. 그래서 바닷물을 정제해서 이제 뭐로 쓰냐면 생활용수로 이제 사용되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일단 경제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걸 바꾸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만 예를 들어 그 배를 타고 갔는데 한 달, 두 달씩 가는 그런 배를 탔어? 근데 거기 사람이 많이 탈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먹을 물을 갖다 싣고 갈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바닷물을 정지해서 씁니다. 맛이 아주 더러워요. 안 먹어봤죠? 다음에 이제 여객선 타고 그 제주도로 한번 가다 보면 거기 이제 물이 있는데 물이 아주 맛있어. 근데 요즘에는 거의 육지에서 물 실어가지고 타더라고. 그 옛날에는 삼탑을 해서 먹어봤는데 요즘 뭐 배들이 우와 너무 좋아요. 안 타봤죠? 배 타고 제주도 안 가봤지? 기회 되면 꼭 한번 가봐. 우와 배가 뭐 훨씬 좋아요. 훨씬. 시간은 오래 걸려요. 시간 되게 오래 걸리는데 요즘에는 뭐 어디야 진도인가? 진도에서 가면 1시간 반 만에 간대 진도. 배 타고도. 근데 저 목포에 가면 4시간, 5시간 걸려. 요즘에 가끔은 아니고 이제 물론 비행기를 제일 많이 선호하는데 배를 타고 가면 나름 재밌어요. 그래서 5시간 있잖아. 뭐 하겠니? 자야죠. 그냥 잠이 안 오니까 술을 먹고 잡니다. 그러면 이제 한참 자고 자 일어나서 준비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주도 와 있어요. 뭐 나름 뭐 그런 재미야.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열차나 버스처럼 의자 이렇게 앉아서 자는 게 아니라 여기 바닥 있잖아. 바닥이나 아니면 조금 돈을 좀 더 내면 침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많이 비싼 거 가족실이라 그래가지고 막 침대, 소파에 막 이렇게 다 있어요. 욕실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재미로 가는 거죠. 괜찮아요. 자, 아무튼 그게 역삼투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지금 이 반투막이 결국은 세포막이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세포막이 반투막인데 물이 이동해 가는 걸 이제 삼투라고 합니다. 자, 그럼 봐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좀 달라. 동물세포가 있어요. 음, 다시 말하면 물에다가 맹물 있죠, 맹물. 맹물에다가 적혈구를 집어넣으면 들어가는 물이 나오는 물보다는 많아요. 물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물건용에서 진환용액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보면 돼. 그럼 어떻게 돼? 세포 안으로 물이 점점 들어와서 세포가 커져요. 커지다 어떻게 될까? 뻥 터져요. 알았지? 뻥 터져. 터지지 않으면 졸라 징그러. 생각해봐. 계속 커지는데 안 터지고 훅 커지는 거지. 그럼 이제 피가 말이야. 욕조에 한 방울 떨어뜨리면 좀 있으면 막 적혈구 눈에 보일 거야. 이따만. 되게 징그럽지 않겠어? 어? 근데 다행히 터집니다. 터져가지고 그냥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고요. 그다음 이거 세포 안보다 농도가 높은 용이에요. 어떻게 될까? 찌그러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물이 들어오는 물보다 많은 거야. 알았지? 그러다 보니까 세포가 부피가 줄어들게 돼 있어. 이게 농도 차이에 의해서. 물론 같을 때는 당연히 변화 없어요. 자, 식물도 동일합니다. 식물도 동일한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세포벽은 말이야. 세포벽은 말 그대로 벽이야. 알았지? 막이 아니고 벽이기 때문에 이 벽은 말이죠. 그대로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많아서 세포가 팽팽해진다.
세포가 이제 이게 이제 팽팽해지는 거죠. 뭐. 알겠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팽팽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반대가 됐을 때. 음, 기관이지. 잘못 표시. 세포막이 여기니까. 세포막이. 세포막이 탱탱해지는 거야, 말 그대로. 여기서 안 그래요? 세포막이요. 찌그러들어. 알았지? 세포벽은 내르다. 말 그대로 벽이야. 뭐 벽이 막 그 뭐 저 모양이 변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세포 그대로인데 안쪽에는 세포막. 그다음에 농도가 같을 때는 뭐 부피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기억해야 되는 건 자, 농도가 낮은 용액은 물이 들어온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도가 높은 용액에서는 물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그림들 잘 기억하세요. 어떤 경우냐.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뭐 이렇게 나온다, 뭐 이렇게 이건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 이 그림 보고 아 이거는 농도가 진한 용액이 들어갔는지 묽은 용액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생명 시스템에서의 이제 화학 반응에 관한 얘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화학 반응. 자, 세포를 갖다 이제 뭐라고 하냐면 화학 공정이라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세포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제 합성을 해요. 그랬을 때 물질 대세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물질을 합성하거나 때에 따라서 분해하는 경우. 모든 화학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근데 이 물질 대사에는 두 가지가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반응에 에너지가 출입을 해요. 모든 화학 반응은 에너지를 내놓거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우리가 배우는 물질 대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지? 생명체 내에서. 그러면 생명체, 뭐 사람을 생각하면 돼. 몇 도예요? 여러분 태어나서 요즘에 체온 제일 많이 쟀잖아. 그지 않니? 아침, 저녁으로. 36.5. 자, 그럼 36.5도가 높은 온도일까? 아니면 낮은 온도일까? 이게 그닥 높은 온도가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야 돼. 그런데 그 화학 반응들이 일어날 때 탄소 화합물들에 의한 반응들이야. 근데 이게 반응성이 크지가 않거든. 그 속도가 다시 말하면 되게 느려요. 알았지? 이 탄소 화합물들이 반응할 때는 굉장히 느리게 반응해. 그러면 36.5도라는 낮은 온도에서 느리게 반응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쉬운 예로 이런 거지. 봐, 우리가 이제 뜨거운 거를 만지면 뜨거워 빨리 피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때 뜨거라고 내 몸이 인지를 하고 뇌에서 피하라는 명령을 내리잖아. 그지? 그럼 이제 그 신경에서 시냅스가 있는데 거기서는 생화학 반응이 생겨. 다시 말하면 물질들이 합성된 그 생화학 반응에서 전기 신호 바꿔주는 거야. 근데 걔들이 빨리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딱 뜨거운 물질 만졌는데 뜨거. 그럼 이제 손이 이제 다 날아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일어나야 돼. 그러기에는 체온이 낮아. 따라서 뭐가 필요하냐면 효소가 무조건 필요해. 효소. 알겠죠? 그래서 건강 그 보조식품에 보면 효소도 먹고 그러잖아. 응? 우리 몸에 필요한 뭐 효소들 같은 거 먹고 그런다. 그래서 에너지 출입 그리고 효소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반응이 있냐? 자 두 가지예요 그것도. 자 뭐야? 자 어떤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든가 고분자가 저분자가 되든가 그 얘기가 뭐야? 합성이 일어나든가 분해가 일어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알았죠? 그래서 동화 자 동화작용이라고 있습니다. 동화작용은 여러분들 동화한다는 얘기 뭐야? 아니죠.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모임을 가면 이 모임에서 동화가 돼가지고 어? 그 모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잘 뭉친다 이 말이죠. 그게 동화예요. 마찬가지. 작은 분자가 큰 분자로 되면 이걸 동화작용이라고. 알겠죠? 자, 그럴 때는 에너지가 흡수가 됩니다. 자, 봐. 화학에서는 항상 만날 때 아니다. 헷갈리겠구나. 음, 예. 자, 일단은 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찰흙을 우리가 두 개를 그러니까 여러 찰흙이 있어. 응? 걔를 가만히 놔두면 그냥 두 덩어리야, 그지? 그럼 내가 힘을 줘서 딱 붙이면 뭐가 돼? 한 덩어리가 되지. 그럼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그렇게 이해해. 알았지? 그 동화작용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광합성, 그 다음엔 단백질의 합성. 알겠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일단은 광합성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필요하고 단백질의 합성들은 당연히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겠지. 뭐 우리가 식물도 아니거든.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로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화. 그럼 동화하고 반대가 이화겠지. 자, 이화는 뭐냐면은 나눠지는 거야. 분해되는. 이때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뭐 생각하면 될까? 세포호흡 생각하면 돼. 세포호흡 또는 소화. 자, 세포호흡을 통해서 열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나온 걸 우리가 ATP를 저장을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화작용은 세포호흡을 생각하면 큰 분자가 작은 분자, 고분자가 저분자가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걸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화작용하고 이제 알겠어요? 이 모든 이러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물질 대사에는 중간에 뭐가 낀다고요? 생체 촉매가 무조건 낍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제 생체 촉매가 이제 효소거든요. 이게 뭐로 돼 있냐면 이 자체가 촉매 자체가 효소죠. 효소 자체가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로 되기 때문에 열에 되게 약해. 알았지? 그러니까 단백질이 열에 약하잖아. 예를 들어서 뭐 달걀, 계란 흰자가 단백질이잖아. 그럼 열을 받으면 어떻게 금방 변색되죠? 허옇게. 그렇듯이 이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고 되게 열에 약한 그런 물질이긴 하나 우리 몸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애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물질 대사가 생명체 밖에서 일어날 경우하고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는데 자, 물질 대사 중에 세포호흡하고요.
화학 반응이라 그러면 연소가 있을 거예요. 연소. 자, 두 가지를 비교해 봅니다. 자, 먼저 반응 온도. 자, 반응 온도는 일단 세포분 어디서 일어나냐면 체온에서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연소는 높은 온도입니다. 약 400도씨에서 일어나요. 알겠지? 체온과 400도씨. 자, 촉매인데요. 얘는 생체 촉매가 필요하죠. 물질 대상에. 그죠? 그걸 효소라 그런다 그랬어. 근데 연소할 때 촉매 필요 있어 없어? 그냥 열만 가면 그러니까 불만 붙이면 타는 거야. 알겠어요? 물론 이제 발화점이라 그래가지고 연소가 일어나는 충분한 온도가 필요하긴 합니다. 뭐 그냥 무턱대고 연소가 일어나는 건 아닐 테니까. 알겠죠? 자, 반응 단계를 보게 되면 물질 대사는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그다음에 얘는 한꺼번에 한 번. 그래서 이제 이 생물에서 가장 이 계단처럼 돼 있는 게 이 물질 대사. 예를 들어서 호흡을 하는데 호흡을 하면은 애들이 에너지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변해요. 알겠죠? 뭐 예를 들어 포도당이 있으면 포도당하고 산소가 만나서 호흡을 하잖아. 마지막에 이산화탄소와 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때 얘네들이 조금씩 에너지를 내놔서 얘네들이 어디로 가냐면 ATP로 가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38개 ATP가 합성이 되거든. 그때 그 38개 ATP가 만들어지는 걸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표시하는 거지. 알았지? 거기에 반해서 연소는 공기 중에서 연소는 한꺼번에 슉 나와버려. 알았어요? 이게 연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 줄 알겠지? 여러 단계라는 뜻은. 자, 그래서 물질대에서 화학 반응은 이와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생체 촉매, 효소입니다. 자, 이 효소는 뭐 모든 반응에 다 관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야. 그래서 다양한 물질 대사에 관여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소가 과연 뭐를 해주느냐? 근데 우리는 봤어요,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체온이라고 하는 온도가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되게 느리게 일어나. 그러니까 반응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알았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촉매라고 이제 한다고. 자, 촉매는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반응을 도와주는 애라고 그러지 않았어? 이건 초등학교 때 배워. 촉매는. 알겠지?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주냐 이거지. 이제 어떻게 얘들이 효소가 이런 역할을 해주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와 관련이 있냐면 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라고 써있죠? 반응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다. 이런 거야. 물질이 있는데 물질이 되게 많아.
근데 얘네들이 다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이 중에 많은 애도 있고 적은 애도 있어.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이런 애들 중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애들만 반응을 하는데 그때 그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 알겠지? 그래서 그만큼의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에너지 도표에다 표현을 해줘요. 예를 들어 NO하고 CO2가 반응한다 하자. 그래가지고 생성되는 애는 NO2하고 CO가 생성된다고 하자. 이게 생성물이야. 반응물 생성물. 자, 그러면 보세요. NO가 있는데 CO2가 있어요. 그럼 CO2는 이렇게 산소가 두 개 달라붙어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 이런 식으로 돼버린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CO2에 있는 탄소가 떨어져 나오고 NO에 있는 질소에 대해 탄소가 달라붙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있는 애들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얘를 활성화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표현하기를 이 활성화물까지 자, 여기까지 에너지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항상 반응물에서부터 이제 어디까지냐면 산 꼭대기까지. 여기 산 꼭대기까지. 이걸 가리켜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활성화 에너지가 어디에 영향을 주면 반응 속도에 영향을 줘요. 자, 그 마치 언덕이라고 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올라가기 힘들지. 속도가 느린 거야. 산이 낮으면 금방 올라가지. 그러니까 더 빠른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 속도하고만 관계돼 있어. 다른 거 전혀 관계가 없어. 알겠어요? 이런 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면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런 애들을 이제 효소라 그러는데, 그래서 효소의 기능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어, 속도를 증가. 반응 속도를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효소의 기능에 해당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효소가 이제 활성해질 낮춰가지고 여러 그 반응을 빠르게 하는데 이게 좀 그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몇 가지 뭐 열에 약하다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기질 특이성이라든가 그 밖의 것들도 이제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특성들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생물을 생명 시스템까지는 나온다 그랬죠. 두 학교 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는 선생님이 공통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학교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알겠지? 역학적 시스템은 수피아만, 전남고는 뭐 이상. 자, 며칠 날 오면 된다고요?
예, 다다음 주 월요일날 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며칠이냐면 6월 6일이에요. 네, 휴일이라고 안 쉬어요. 요일날 요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현충일. 낮에 놀 거 다 놀고 5시 반에 오세요. 자, 수고했습니다.